자, 아까 했다시피 바로 좀 들어가게요.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요. 내가 물어주면 그만큼 낮게 쓰고 안 물어주면 법원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사를 잘 나가서 이것이 아무런 필요 없는데 거의 근저당보다 A 근저당 보다 나중에 전입한 임차인 금액이 많을수록 이것은 중요해져요. 많을수록. 그래, 이 집이 낙찰되어서 7천에 낙찰이 되면은 이 7천만 누가요? 당연히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이 배당 받은 걸 언제나 우리가 했죠. 이건 뭐라고? 독약이라고. 독약을 먹은 권리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기된 권리도 싹 없어지고 임차인도 쫓겨나고 그럼 얘는 10원짜리 못 받고 쫓겨났는데 이사 갈까 안 갈까? 안 간다고. 금액이 많을수록 이사 비용도 비례해서 많이 불러요. 그러면 낙찰받은 여러분께서 이 비를 만나서 협상이 오날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왜요? 이 사람이 안 나가면은 강제 집행해야 되겠죠. 그럼 강제 집행하더라도 30명 정도 강제면 3판에 24, 8만 원 들어가요. 평당. 그래서 3판에 240만 원 들어가요. 비용이. 그럼 이 돈 주고 강제 집행할 바에 이 돈 주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 이사비용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가 안 나가고 개기면은 어차피 강제 집행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강제 집행 비용을 내서 얘를 강제 집행하느니 이 돈을 줄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랑 있다 없다? 이사 비용이랑은 없어. 그리고 좀 더 싸게 예를 들어서 1억 2천짜리 칩시다. 1억 7천에 5천 벌었잖아. 그죠? 그 좀 줘도 되잖아. 안 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럼 꼭 그래. 아니 이 사람 꼭 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아니 안 줘도 된다니까. 그거 강제병 하라고. 그 이 돈 쓰라고. 그럼 얘가 끌려 나오면서 그냥 끌려 나가 집 다 두드려 깬다고. 그럼 수리비가 나한테 1,000, 2,000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서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 크게 돈 못 버니 바로 서탐 드실 때문에 그래요. 쓸 건 쓰고 줄 건 줘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다 400, 500, 700 잃잖아. 자, 그럼 여 비와 협상 안 되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면 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게요. 협상이 되면은 이 돈 받고 나가세요 하면 되는데 협상이 안 되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볼까? 여러분 낙찰자죠. 얘 보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도 명령 신청. 내가 이 집을 낙찰받는 얘가 안 나가네. 얘 좀 끄집어 주세요. 라는 게 인도명이죠. 그럼요. 이 인도의 신청. 재판이 아니에요. 법원에 참석 안 해. 에? 그냥 일주일 안에 뭐가 나와? 결정문이 나와요. 뭐라고? B는 을에게 이 집을 넘겨줘라. 명도하라라고. 이해됐어요?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이 결정문이 누구한테요? 여 임차인한테 뭐 해야 됩니까? 송달이 돼요. 송달을 많이 했죠? 이 법원의 판사의 결정문이 이 B한테 송달이 돼야 한다고. 얘가 이걸 받아봐야 된다고. 잘 들으세요. 근데 경매가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요. 여 임차인들이 이와 같이 법원에서 잘돼 낙찰자와 협상하지요.
그죠? 그러면은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요령이에요. 협상 먼저 하지 말고 결정 먼저 하고 결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아.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 협상하고 나서 안 되면 서로 좋은 가게 나쁜 가게. 그래 두고 보자 씨발라면 너 강제로 내가 해볼 것이요. 그럼 얘도 방법을 찾아 안 찾아? 찾아. 그러면서 아 얘가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이 인도의 결정을 여 집에 얘한테 오겠죠?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은 강제 입행은 못 해. 첫 번째 낙찰자 엿먹이는 방법. 아셨어요? 그래서 요령은 이러한 임차했으면은 협상 되든 안 돼. 인도의 신청은 얼마 안 들어. 낙찰 받고 대금을 내자마자 바로 찾아가지 말고. 찾아가지 마요. 꼭 안 날 것 같아. 느낌이 보증 다 나기 때문에. 그럼 찾아가지 말고 그냥 인도의 신청 먼저 해버리라고. 왜냐면 지지고 볶고 싸운 상태에서 하면은 얘가 이거 안 받아. 근데 전혀 안 찾아와. 분명히 야 씨발 찾아와서 이사비 협상할 것 같은데 안 와. 그럼 불안하죠. 그럼 괜히 문 앞에 나와봐. 누구 안 올까? 우편물 안 올까? 근데 갑자기 그건 우편물. 그 아이고 왔구나. 그거 보니까 씨발 결정문이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만나서 협상한 다음에 하지 말고 인도 명령 대금 절대 찾아가지 말고 찾아가봤자 말짱 버리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 대항임차 했을 때 아셨어요? 그러나 저 사람 찾아가지 마. 찾아가봤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진다니까. 대항임차 했으면은 그냥 조용히 이사 가는데 그러니까 앵간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보라고. 그게 내보내려면은 협상을 했는데 안 되면 천사 인놈일 때 인놈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 안 나옵니다. 사실 결정 금방 나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 사건은 결정문이, 재판은 판결문이, 소송 이거 알아요? 소송은 판결문이, 신청은 결정문이 나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 7일 안 나옵니다. 을은 B는 을에게 이 집을 명도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 뭐예요? 송달이 되어야만이 강제 집행을 한다니까. 그래서 얘가 그거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이걸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강제 집행해 못해? 못해. 역서 첫 번째 낙찰자들이 한 번 당하죠. 두 번 당하죠. 아이고 낙찰만 받으면 상승 걸로 알아. 왜 그렇게 순진한 건지 어쩐 건지. 한번 일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면은 이걸 보내야 되겠죠. 이 결정을 송달시켜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송달하는 방법은 우편 송달. 자세히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누가요? 우체국에서 가져갔죠. 등기 우편으로. 등기 우편은요 당사자 없으면 절대 송달은 다시 가지고 옵니다.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우체국이. 우체국에서는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서 우편물 여기서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사람이 안 받으면 그냥 가버려. 문 두드려가지고 사람 분명히 안에 있거든. 두드려요. 그래 문 안 열면 그냥 가버려. 무려 3번 해. 3번을. 그럼 송달이 안 되죠? 송달 안 돼요. 그러면은 여 법원에서는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됩니다. 주소를 보정하세요. 주소는 그 집이라니까요. 그리고 보정명령이 나와요. 송달이 안 되면은. 그러면 또 저 결정문 가져가서 동산 주소 떼가지고 또 해서 뭘 했냐면은 특별송달이지.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가지고 와요. 법원 집행관이 우편을 가지고 야 결정 가지고 우리 지향에 산 집 문 찾아갑니다. 똑똑똑 두드려요. 분명히 안에 불이 켜져 있어. 이제는 우체국이 아니라 집행관이 가지고 왔죠. 법원 집행관이. 이 우편을 가지고 땡떡 두드려 분명히 문이 열어있는데 사람 있는데 문을 안 열어. 그럼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가 있죠.
없어. 누가 강제로 따고 들어간다고 그래. 또 안 받아요. 아셨어요? 그럼 이것도 두세 번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이제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뭐예요? 법원에다가, 법원에 뭐예요? 저걸 게시합니다. 게시판에. 그러면서 송달 효과가 나타나요. 됐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가야 송달이 됩니다. 안 받아도 송달이 되는 걸로 봐요. 아셨어요? 그럼 송달이 됐죠? 그러면 송달이 됐기 때문에 이 결정이 송달이 되면은 여기 있는 을은 이제 강제 뭐예요? 집행을 뭐합니까? 신청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디다요?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해요. 여기는 집행관 사무소에 합니다. 여기서 강제 집행 신청할 때 미리 낸 돈이 있어요. 예납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예전 지금 얼마입니다? 한 5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아셨어요? 이 돈 안 내려고 안 하면 안 돼요. 강제 신청해.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 강제 집행 신청하면은 이제 집행관들이 잘 들으세요. 집행관들이 뭐예요? 여 집을 방문해요. 그래서 집행관이 잘 들으십시오. 내가 대금을 납부한 소유권 이제는 그 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집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저때 알 수 있어요. 이때. 강제 집행 신청하면 일단 통지를 하고 언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은 예고 없이 강제 집행한다라고 계고장을 합니다. 계고 절차라 그러거든요. 아셨어요? 그래 계고한 다음에 또 안 하면 이 집행관이 여 집을 뭐예요? 방문합니다. 비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안 비우면은 집행관이 끄집어 내려고 갔어요. 잘 들으세요. 끄집어 내려고 갔다고. 가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B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B가 이걸 얻고 C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집행관이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또 이 절차를 또 시작해야 됩니다. 잘 들어도 또 이 절차를 시작해서 송달시켜서 이 집을 또 집행관 신청하고 집행관 여기 갔겠죠? 가니까 이제는 D가 있네. 그럼 또 집행이 못해? 못해요. 근데 여러분께 이걸 너무 쉽게 봐. 환장하겠죠? 그래 집행하러 갔는데 분명히 이와 같이 결정을 가지고 집행하러 갔으면 누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없고 C가 있어요. 그래 문도 안 따져요. 집행하러 갔는데. 그럼 문을 안 딸 때 문 따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때는 문 따고 들어가요. 그냥 아무리 봐도 집이 비어 문 따고 들어갔는데 비 흔적이 없으면 놓고 못 떠. 그럼 강제집행 못 해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집행 불능이 되죠? 그럼 불능하면 그냥 불능 오면 안 돼. 집행 불능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얘를 집행하러 갈 때 얘가 지금 이 낙찰받은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두드려 패라고. 아셨어요? 멱살 잡아놓고 두드려 패라. 도망 못 가게. 묶어놓고 두드려 팬다. 이것이 가처분 가압류라고.
뭐면 그냥 두드려 패면 너무 쉬워. 그냥 두드려 패면 도망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 묶어놓고 두드려 패라고. 이 묶어놓은 게 가춤이라고. 그래서 너는 네가 점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라 라고 묶어놔야 된다니까. 아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잘 들어야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점유 이전 가처분 할 때도 조서를 작성해요. 조서가 2개 나오네요. 그죠? 조서는 뭔지 알겠죠? 그 야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해놓고 그 집에 가처분 조서까지 붙여 있고 집행 송대를 불량됐다는 것은 조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을 해놓고 집행을 하러 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집행을 하러 갔는데 비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갔더니만은 정말 씨가 있네. 자, 그럼 집행한다 못한다? 아 잠깐만, 승계 역사 승계의식이 하신 분. 예, 우리 여사님 그래. 이때는 집행할 수 없어요. 이 2가지 서류를 가지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아셨어요? 이 승계 집행문 있어야 얘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승계 집행문은 이 2가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할 때 누구였어? 점유자가. 그래, 비를 나타내야 되고. 집행을 불능한 이유는 뭐예요? C가 있었기 집행 불능했죠. 그랬죠? 그래서 즉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시에는 분명히 B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점유를 얘한테 이전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이전을 함으로써 집행이 불능됐습니다. 따라서 승계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라고 해서 결정 나오면 바로 얘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잠깐 사이에 이 인도명령 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떨 땐 피를 말린다. 왜? 여기서 또 부수적으로 주소 보정하고, 아셨어요? 불구조 항서 떼고 제가 살고 있지 않다 확인하고 그래야 공시송달이 나오거든요. 이거 함부로 내준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께서 다 하려면은 끈끈이 법무사한테 의뢰해야 됩니다. 그럼 끈끈이 10만 원, 20만 원 수술 내야 돼요. 내가 알면은 1000만 다 있는데 모르면은 법무사한테 다 의뢰해야 돼. 이것은 변호사한테 의뢰한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변호사한테 의뢰한 것은 소송할 때 의뢰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청 사건은 법무사, 소송 사건은 변호사, 각 경매 사건은 이정석이, 이렇게 다 파트가 정해져 있죠. 파트가 정해져 있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소송을 저한테서 물어보면 깝깝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말속이 뭐야? 나중에 전판인 찬이 아무리 좀 이사 힘들 것 같아. 그럴 때는 이 절차를 거쳐서 내보는 방법인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과연 이거 할 수 있을 거나 몇 명이나 되실까? 제가 봐서는 없어. 그러면 끈끈이 다 법무사한테 의뢰해야 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제발 부탁합니다. 왜 이사 잘 가는 물건이 있는데 이 생고생을 합니까? 한번 해봐. 장난이 아니에요. 또 어렵게 해서 이제 승계 집행관 받아서 얘를 끄집어냈어요. 그래 끄집어내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집안이 무사할까? 전쟁터가 따로 없죠.
아셨습니까?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봐 연습을라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러한 일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점진적인 가처분은 이때 쓰이는 것인데 인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인도민 명도수성 여기서는 안 해요. 왜 이런 물건 안 하면은 그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점진적인 가처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셨습니까? 질문.